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22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22화. 10명의 아기들은 황금색 신령에게 날아왔으나 황금색 신령은 아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기들에게 빠르고 강력하게 돌진하였으며 스스스스 슈슈슈슈 휙킥 휙킥 휙킥. 이 황금색 신령은 날아오는 아기를 향해 쌍수를 출수했다. 여의 붕천권. 황금색 신령은 정광석화의 속도였으니 다른 무인이 보았다면 그저 이영환이의 신법으로 공간을 격하고 사라졌다가 나타남을 반복하는 신령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황금색 신령은 분명히 시공을 초월하는 정광석화의 속도였다. 멸, 격, 참, 수, 적, 혼, 각, 세, 겁, 파. 황금색 광채의 신령은 정확하게 한 녀석을 칠 때마다 우려와 같은 소리를 외쳤고 이 외침과 동시에 손놀림과 발길질에 아기는 하나씩 날아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거나 벽에 부딪히고 튕겨나와 떨어졌는데 역시 아기들은 죄다 수급을 잃거나 머리가 박살이 나서 떨어졌다. 휘릴리 이익 펄럭펄럭 펄럭펄럭 펄럭 휘릴리 이익 척. 허허, 종전의 아기 기둥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 이거는 아기들에게 뜯겨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는 황금색 광채를 화신하여 남은 아기 모두를 해결했으니 이를 보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곳 홍산만마전의 전주인 도량이었다. 저벅 저벅 저벅. 이건이 홍산만마전 전주 도량에게 다가왔다. 이를 보고 있었던 도량은 얼굴이 흉신학살이 되어 일그러졌다. 전주 도량은 이건이 아기에 먹혔다고 확신했지만 이거는 너무도 멀쩡한 모습이지 않은가. 도량은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너는 도대체가... 홍산만마전 전주 도량은 황당한 마음에 말을 이을 수 없었는데 후후후후. 왜? 기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 실망인가? 너란 녀석은 참으로 대단하구나. 어떻게 3만에 가까운 아기들과 상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지? 물론 종전에는 24마리의 혈랑은 어떻고 이 혈랑은 내가 심혈을 기울여 숙련고로 연단한 혈랑이거늘. 여기에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108대열부도 내 녀석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으니 실로 경천동지라 할 수 있겠다. 아직도 내가 어떤 신분인지 모르나? 난 단지 홍익조화문의 문주가 아니다. 단순한 홍익조화문의 문주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내 녀석은 뭐란 말이냐? 전주, 내 놈은 이거나 처먹어라. 여의 좋아. 혼탈멸공. 휙, 슈슈슈슈, 쇠액, 쇠액, 척, 턱. 이거는 자수를 출수하며 뻗어냈으며 그의 약지에서 우주신속으로 만들어진 반지가 날아갔는데 도량은 무언가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날아오는 것을 느꼈으며 홍산만마전 전주 도량은 자신도 모르게 본능에 따라 좌수를 들어 자기에게 날아오는 것을 잡으려 하였다. 하지만 이건의 반지는 그의 좌수 손바닥을 뚫어버렸고 도량은 또다시 얼굴이 일그러지며 한쪽 무릎을 굽혀 바닥에 부복한 모습이었는데 도량은 진한 신음을 내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손바닥이 뚫린 것을 보며 두 눈을 부릅뜨고 경악하였다. 휙휙 쉬쉬쉬쉬쉬 착. 이건이 쏘아낸 우주신속으로 만든 반지는 이건에게 다시 돌아와 그의 젖수 약지에 끼워졌다. 도량의 두 눈은 붉어져 피를 머금은 것과 같았으며 그 두 눈은 이건을 노려본다. 제길? 나의 옥체에 흠집을 내다니. 후후후후. 나는 그냥 홍익조화문의 33대 문주가 아니다. 나는 제국의 염원으로 빚어진 황금저이며 제국의 수호신분인 영웅불사지체라 한다. 영웅불사지체? 그렇지. 나는 영웅불사지체지. 뭔 개소리야. 벌떡, 휙킥, 아수라, 천응명멸창. 폭강성의 수자
홍산만마전의 전주 도량은 신속하게 일어나 좌수를 구부리고 우수를 교차로 뻗어내며 무언가 쏘아냈으니 헉, 바로 무용의 기로 만들어낸 장창이란 말인가. 역시 폭광성이 수자다웠으니 휙! 청, 슈리리 펑! 후두둑 후두둑! 기창을 만들 수 있는 무인이 있다니 역시 중원무공의 시작이 이곳 홍산이란 말인가. 기창을 날렸던 도량의 공격에 이거는 자수를 들어서 가슴을 보호하였고 이건의 자수에서 황금색 원과도 같은 투명 방패가 형성되더니 도량이 날린 기창을 막아낸 것이다. 이 기창은 이건의 방패에 튕겨지더니 좌측 벽면으로 끝없이 날아가다가 벽면을 강타하며 사라졌고 다만 벽면은 커다란 충격이 있었는지 벽이 파손되어 돌덩이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도대체가 이들의 대결은 무엇이란 말인가? 천신대전, 하늘의 신들이 대결하는 것이란 말인가? 과거 강호 기사의 기검이나 기도를 만든 이들이 있다곤 하더라도 지금처럼 기창이나 기순을 만들어낸 강호 무인의 무림 기사는 없었으니 아무튼 이 역사적인 대전은 더 깊은 긴장을 더했다. 여전히 전주 도량은 두 눈으로 이건을 쏘아보았으며 후후후후 나는 어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노려보지 말라고. 닥쳐라. 녀석아. 어떻게 홍산만마전과 홍익조화문의 누천년 역사의 대결에 나를 기만할 수 있더란 말이냐. 나는 기만한 것이 아니다. 그냥 내 녀석의 쌍판을 보고 싶었지. 내가 만약에 아기들에게 먹힌 척하지 않았다면 내 녀석이 과연 내 앞에 나타나기나 했을까? 또다시 이곳을 버리고 도망하여 어디로 숨어버리지 않았을까? 도망이라. 나는 내가 원하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구나. 심지어 지저의 아수라 귀옥도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지. 흐흐흐흐. 그래? 하지만 너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 나는 이렇게. 어라? 후후후후. 내 육신을 벗어나 너는 다른 곳에 준비한 다음 육체로 전이하려는 것 같구나. 하지만 지금 내가 해봤듯이 내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다른 폭광성 녀석들도 내 앞에서 도주하려 했지만 여지없이 나로 인해 세상에서 지워졌구나. 큰일이다. 녀석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녀석이 나에게 무슨 술수를 펼친 것이 분명하다. 물론이다. 나는 너희 폭광성과 대결할 때면 하늘이 내려준 포승으로 묶어두었지. 언제나 말이다. 제왕제 맥술이라고 사람은 물론 폭광성의 아수라 열기도 이 하늘의 포승을 벗어나지 못한다. 뭐야? 이놈이 내 생각을? 그렇다. 동방제국의 후에 황금자로 완벽하게 각성하면서 나는 다른 녀석의 생각을 일부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다는 아니지만 말이다. 끙. 도량의 얼굴에 극한 그늘이 내려앉았다. 그런데 도량의 자수 손바닥을 보라. 그의 손바닥은 분명 이건이 우주신속으로 만든 반지에 의해 뚫리지 않았는가.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멀쩡한 손이었으니. 후후후후. 녀석, 너도 나의 능력을 일부 가졌구나. 홍익조화문의 문주놈아, 무슨 말이냐? 내 녀석의 손바닥이 온전한 모습이지 않으냐. 흐흐흐흐. 전주도량은 현실과 마주했지만 위기인 상황을 뒤로하고 이건의 물음에 아주 오묘하게 웃었다. 조금 재수없게 말이다. 신체를 복원하는 것은 내가 이미 1000년 전에 깨달은 신기라고나 할까? 나 또한 오랜 세월을 살면서 홍산만마전의 유산을 온전하게 심득하였으니 말이다. 그러니 이까지 신체 복원쯤이야. 도량은 매우 짙은 미소를 지었다. 지금 그의 모습은 신선의 온화한 얼굴과도 같았으니 어찌 악마 같은 자가 이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더란 말인가. 능히 상대의 긴장을 풀어버릴 능력이었으니 때로 그 고수들 간의 대결에서 긴장을 풀어버리면 청각의 삼도천을 건널 수 있었지만 말이다. 녀석아, 내가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내 녀석의 수는 이미 나에게 모두 드러나 있다. 흐흐흐흐. 역시 대단해. 대단하단 말이야. 긴장을 풀어야 내게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흐흐흐흐. 이런 빈틈도 없는 놈. 싸움. 홍산만마전의 전주도량은 쓴 입맛을 다셨다. 하지만 다시 미소를 지으며 이건에게 묻는다. 그런데 말이야. 그래, 내 녀석은 정말 궁금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아기 대전에서 살아남았는지. 와, 이놈 진짜구나. 내 생각을 정확하게 읽으니 말이다. 홍익조화문의 문주. 허허, 정말 기이한 능력이 있을 줄이야.
가만히 두면 태산을 쌈싸먹을 놈이군. 후후후후. 난 태산을 삼킬 큰 입은 가지고 있지 않지. 헉. 이런 급살 맞을 녀석을 봤나. 영화 대석. 아, 그만! 전주도령은 경력을 일으켜 출소하려 하였지만 이건의 손사래로 순간 경력을 흩어버렸다. 하지만 도령의 입술에서 핏물이 주르륵 흘렀다. 도령은 급하게 일으켰던 경력을 멈추느라 작은 내상을 입었다. 전주도령은 이건과 마주하며 대화할수록 이건의 경이적인 능력 앞에 혀를 내둘렀다. 또한 그의 무력은 자신의 이성으로는 그 한계를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끝없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사를 내고 있었으니. 후후후후. 조금 미안하군.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으냐. 너희 공격이 나에게 무슨 타격을 입힐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를 제지한 것이다. 그것보다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지. 나는 숨은 너를 잡고 싶었다. 너는 이곳 대전에 숨어들지 않았더구나. 나는 아무리 귀식대법을 펼치고 몸을 은폐하더라도 나는 숨은 자들을 모두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너도 알지 않느냐. 내가 홍익조화문의 33대 문주라는 것을. 그렇지. 내 녀석은 하늘의 모사를 모두 머리 안에 넣은 나를 유일하게 상대할 수 있는 하늘의 묘계가 있지. 조금 쑥스럽구나. 어서 말해봐라. 흐흐흐흐. 나는 이제 마지막 것을 준비하고 있다. 너의 대답을 들은 후에 나의 모든 것으로 마지막 승부를 겨루겠다. 후후후후. 좋은 자세군. 잘 들어라. 너희가 중원무공의 시조라고 생각하니 섭심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섭심술이라. 뭐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막연나 사파의 무리민들이 펼치는 사술이라고 치부하며 깎아내리는 무공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홍익조화문은 무공보다 무술이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너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지. 물론이다. 내 녀석의 조상이 이곳 홍산을 떠날 때부터 나는 알고 있구나. 너희 홍산조화문은 도술과 술법에 관해 깊이 연구하는 무리였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이곳 중원의 도가 술법을 연구하는 물이나 술법의 종주인 백여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는 어느 정도 해답을 알게 되었다. 이건희 말에 문주도령은 자신의 자수를 들어서 비록 멀쩡한 손이었지만 종전 이건의 반지로 구멍이 나 있었던 자리는 붉은색 빛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깊은 생각에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이 손으로 자신의 수염을 쓰다듬었다. 뭐라? 그렇다면. 그렇다. 내 생각이 맞는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아기들이 죄다 너의 섭심술에 의해 조종되고 결국 나의 눈까지 속일 수 있더란 말이냐. 물론 너는 힘들었지. 하지만 나의 권역에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아수라의 자식 중 특출난 성골이라도 너 또한 섭심술에 걸리게 되어 있다. 허허. 도량아. 이중원 무공의 시조여. 세상 인간을 다스렸던 폭강성의 수자 도량아. 이렇게 어리석을 줄이야. 아기들과 함께 쓸러 넘어진 저 홍익조화문의 문주놈이 아기에게 먹혔다는 확신에 대전 안으로 들어왔건만 나는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녀석의 섭심술에 걸리고야 말았구나. 후후후후.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너는 단순하게 섭심술에 걸린 것이 아니다. 동방제국은 섭심술이라 하지 않고 환상법술이라고 하는구나. 환상법술이라. 과연 내 녀석은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쿨럭 울컥. 전주도령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만 입에서 핏물을 줄기차게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경악하며 믿을 수 없는 듯한 표정이었고 그의 두 눈은 핏줄이 맺혀 금세 붉게 물들었으며 어허, 이럴 수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